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급등주는 내꺼 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서 급등주는 내꺼 후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메타버스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실전 투자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기준에 이 종목이다 싶은 종목 딱 한 종목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저 역시나 열정을 다해서 좋은 정보를 또 제공해드리지 않겠습니까? 해서 조금 수고스럽겠지만은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군으로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은 바로 M게임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들어가는데요. 얼마 전에 한번 상한가도 한번 들어갔었고 그 이후로 본다면 약간의 횡보세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조정 그리고 반등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명분을 통해서 해당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우선은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그 물량을 좀 흡수를 해주고 있고 최근에 뭐 약간의 매도세는 있었지만은 누적 수급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수급적인 구조는 긍정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급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본다면은 N게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첫 번째로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술적인 데이터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안정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안정감이라는 것은 재무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메리트로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해서 첫 번째 재무적인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2019, 2020, 2021년 1분기까지의 그 매출과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흐름을 좀 지켜본다면 우선은 영업이익률이 한 20%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높게 지금 현재 이익률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1,800억에 지금 부채가 지금 한 120억 정도 되니까 높은 부채는 아니죠. 그렇죠? 뭐 나름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310%에서 395%에서 또 444%로 현금 자산 능력이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EPS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요 작년보다 올해 2배 이상이나 껑충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성은 재무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메리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자,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 M게임 바닥권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닥에서 이제 천천히 이제 트렌드를 통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얼마 전에 터졌던 거래 대금과 거래량의 흔적들을 좀 보게 된다면 예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죠.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명분이 분명하고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을 때 터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전과는 다른, 그쵸? 여기 화면 보시게 되면, 그쵸?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졌고, 일부 터졌고, 여기서도 한 차례 이게 툭툭 가끔가다 거래량이 터지긴 하나, 중요한 것은 예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터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명분에 대한 어떤 바탕을 두고선 거래대금,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위치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구간은 분명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크게 밀린 이후에 2011년도부터 사실 특별한 반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급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일시적인 반등과 동시에 이런 흔적들이 있긴 하지만은
뭔가 특별한 어떤 가격대를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을 뚫어주기 위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안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역대급 거래 대금, 그리고 역대급 거래량, 그리고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겠죠.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명분과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으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기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명분들이 툭툭 나오고 있는데, 이 차세대의 먹거리로 이제 떠오르고 있죠. 이 메타버스 산업 자체가. 그런데 이 메타버스 산업에 투자하는 이 펀드가 이제 뭐 이 증권사에 따라서 하나 둘씩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죠. 제가 얼마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얼마 전이라고 해도 뭐 수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그 한때 그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뭐 급등 시세가 나왔을 당시에 의미 있는 뉴스를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있는 기관에서 이 비트코인 ETF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것이 일시적인 트렌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덩어리가 큰 트렌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또한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께 이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늘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닌 전 세계적인 이슈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열풍 아니겠습니까? 뭐 일부 그 학교에서는 이 졸업식을 이 가상현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력을 통해서 졸업식을 치르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 앞으로 많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더욱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일상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이 메타버스 산업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을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고려해서 이 M게임이라는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수익 구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본다면 안전성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라고 본다면 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야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었고, 뿐만 아니라 수익 구조라고 한다면 뭔가 에너지가 뒷받침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트렌드가 맞물려야 된다는 거죠. 그 트렌드는 좀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메타버스가 그 트렌드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명분과 에너지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갖추고 있고, 안전성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무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수급 나쁘지 않고요. 점수가 좀 높죠? 그리고 트렌드, 메타버스, 전 세계적인 트렌드 열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재무 안전성, 시가총액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 그리고 EPS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20% 정도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재무제표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큰 그림상 봤을 때 이제 바닥에서 꿈틀꿈틀 대면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 되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을 우리가 거래 대금이라든지 또는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일부 증권사에서 이 메타버스 펀드가 또 새롭게 또 출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M게임 여러분들께서 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지만은 그 메타버스에 대한 명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명분으로 또는 기업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 측면으로 봤을 때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이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씩 정도는 좀 넣어두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 실질적으로 매매를 당장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관심 있게 두면서 적절한 시기에 또 타이밍을 한번 또 잡아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확대를 좀 시켜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상한가가 한번 들어갔었죠. 상한가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합을 할 일도 없지만, 그쵸? 쉽게 이 상한가를 만들 수는 없죠. 때문에 이 상한가라는 것은 어떤 그 특정 누군가가 그 에너지를 주가를 올려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의미는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정 부분의 횡보세를 좀 보여줬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한가가 들어간 이후에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고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이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면 아마도 주가를 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시 올리는 거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수급적인 측면까지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 에너지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굵직굵직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전 고점을 좀 뚫어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는 중심선 라인 바로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급등주 후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땡땡땡 바로 M게임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려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셔야지 저도 열정을 갖고 뭐 이것저것 앞으로 또 좋은 어떤 정보들과 더 좋은 또 종목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 수고스럽겠지만은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을 통해서 또는 좋은 종목을 통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